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같이 챙겨보는 행복진료실이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소방이나 구급 등 공공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요소수는 디젤차 주행에 꼭 필요한 필수 품목으로 부족할 경우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쓰이는 요소수의 97%는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동의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품질이 떨어지는 산업용 요소수 차량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지만 자칫 차량이 망가질 수 있는 데다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일부 사재기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3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서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어제 또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7일 31개 한강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왔던 경기도 일산대교가 개통 13년 만에 무료화 조치를 시행했죠. 하지만 경기도의 이 같은 무료 조치에 일산대교 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고 경기도가 다시 공익 처분을 내리자 또 한 번 일산대교 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2차 소송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30대 여성이 접종 닷새 만에 숨졌는데 이를 두고 유족 측은 119 구조대 늑장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화이자 2차 접종을 맞았던 임모 씨가 쓰러져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차로 5분여 거리에 있던 소방서에서 구급차가 출동한 건 신고를 한 지 24분여 만이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인데요. 알고 보니 처음 신고를 접수한 119 상황실이 지령을 잘못 내려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출동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1월 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82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7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4만 2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126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3,88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는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충청에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게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도 매우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4도, 한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2도 선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다 같이 건강 챙겨보시죠.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윤환 식품생명과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할까요? 힌트 주시죠. 연필과 어. 지우개? 같이 다녀야죠. 예, 지우개.
지웁니다. 아, 뭔가 지우는데? 공통점이 쓰면 쓸수록 달아지는 거. 예. 그렇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애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저거. 그런가요? 아우, 열심히 공부했네. 많이 썼어. 지우개 첫 번째 그래요. 힌트였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쵸? 모르겠어요. 뭐 네. 달아. 쓰면 달아. 달아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뭔가 건가요? 좀 오래 써가지고 달아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 같은데. 글쎄. 뭐가 예. 달지?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것을 판정받은 50대 여성입니다. 20대까지는 농구 선수로 열심히 운동만 했고 결혼한 뒤로는 아이 넷의 엄마가 되어 집안일과 육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좀 편해졌나 싶었는데 이것이라뇨. 속상하고 억울한 제 마음 선생님들은 좀 아시려나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농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다. 몸을 많이 썼죠. 그렇죠. 네, 자세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점프를 해야죠, 위로. 팔? 주로 어디를 많이 쓰나? 엘보우 근데 같은 거요? 뭐 보면은 대부분 농구 선수들 무릎 맞아. 발목. 이쪽 부상 많잖아요. 그렇죠. 발목 네. 무릎 부상이 많죠. 어쨌든 몸 전체가 한 50여 년 쓰면 닳죠. 아유, 맞아요. 확신이 아파요. 아유. 그렇죠. 자, 오늘 주제 뭡니까? 공개해 주시죠. 네, 행복진흥실 오늘의 주제는요. 연생연사, 연골이 살아야 무릎도 산다입니다. 네. 연골에 연자를 넣어서 네. 그렇죠. 연생연사, 연골에 죽고 연골에 산다. 오늘은 이 건강한 연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이동권. 예? 행복한 삶을 위해서요. 네. 이게 삶의 질이 중요한데. 그럼요. 네. 그러려면 무릎이 견뎌줘야 된다. 우리 맞아요. 하중을 다 받쳐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중년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중년 이후에 무릎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우리 몸의 뼈는 206개로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각각 연결시켜주는 관절은 139개나 됩니다. 이렇게 관절 건강이 정말 우리 뼈 건강과 함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나의 이동권, 그러니까 잘 이동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무릎 관절이죠. 네. 매년 무릎 관절에 이 진단을 받는, 관절염 진단을 받는 환자가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 최근 4년 사이에서는 이게 쓰다 정말 안 되면은 이 수술까지 가게 되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환자도 4년 사이에 37.6%가 증가할 정도로 이 중년 이후에 무릎 건강에 비상이 켜진 상태입니다. 네. 네, 50여 년 사용을 하면 누구나 좀 아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중년의 여성분들이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해 이 무릎 관절 질환으로 치료받은 여자 환자분들이 70% 정도, 전체 환자의 70%를 차지했고요. 남자보다 여성분들의 유병률이 4배나 높아요. 지난해 환자 수가 여성분들이 214만 2천여 명으로 남성보다 훨씬 월등하게 많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남성보다 여성들의 어떤 이 곡선이라고 하죠. 발병 곡선이 완급하게 올라갑니다. 남자들은 50대 때 1.8%, 60대 때 8.1%, 70대 때 10.9%로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반면에 여자들은 50대 때 9.5%, 60대 때 벌써 25.3%, 70대가 되면 41.5%로 41.5%. 쑥 확 아, 올라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무릎 아픈 거는 사실 병이라고 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르신들 보면 무릎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냥 아프다고 방치해서는 안 돼요. 네. 이 아픈 것은 결국 염증이 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오래되면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에 변형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거동을 못하게 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데 거동을 못하는 이유 때문에 심폐지구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심장병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16%나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가뜩이나 이제 나이 먹어서 관절도 안 좋은데 요즘 또 날씨가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관절도 그냥 더욱더 아프고 또 회복도 안 되다 보니까 몸을 움직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관절염을 예방하는 비법을 준비했는데요. 뒷부분에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네. 아, 이거 채널 잡아두시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중년 세대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이 퇴행성 관절염. 아무래도 몸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걷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걱정이 되는 질환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관절 건강은 잘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골이 살아야 무릎도 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사원 장민욱 교수님.
어떤 얘기 해주실래요? 관절 종합병원입니다. 아니 지난주에 종합병원? 저희가 이제 응급실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익사이팅했는데 오늘은 종합병원까지 야, 점점 장윤 기대돼요. 선생님 스케일이 점점 네. 커지고 있어요 지금. 네, 종합병원에 가면 여러 전문 진료과가 있죠. 네. 오늘은 양한방 관절 전문 종합병원을 한번 차려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들 모두 다 준비됐고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스로 종합병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깐깐한 장 교수님. 네. 네, 그런데 사실 관절 아프면 종합병원 네. 가시면 어느 과에 가세요? 당연히 정형외과 가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장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신경과로 알고 있는데 맞아. 정형외과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기왕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관절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네. 관절 최고의 전문가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정권 선생님입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뭐 바람은 민욱 선생님이 자꾸 전문가 딴 데서 나오시네요. 어렵게 모셨어요. 신입 선생님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 관절 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실을 열게 되었는데요. 실생활에 도움되는 관절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생도 같은 자세예요. 그래요? 근데 자세도 다르네요. 뼈대가 우리가, 네. 우리가 이렇게 날이 추우면은요 뼈마디가 사실 이렇게 욱신욱신 쑤시잖아요. 저도 좀 그러거든요. 근데 정형외과는 이맘때쯤 가면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차례 기다리다가 일 때문에 그냥 온 적이 있거든요. 요새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분명 날씨와 관절염이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날 추워지면 정말 환자분이 좀 늘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정형외과 병원에서는 이제 김장철 지나고부터가 성수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실제로 느껴보면 환자분들이 한 30% 정도는 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아마 긴장 마치고 이제 급한 일 다 정리하시고 병원 가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 주변에 혈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이 오게 되고 윤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쪽에 이제 통증을 많이들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 시기에 관절 질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날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절염 환자의 숫자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환자들의 숫자는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대부분이 50대와 60대 환자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연골이 닳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따라서 무릎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결국 연골 건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무릎 건강을 좌우하는 연골, 이 연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박 박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무릎 모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에 대퇴골 그리고 이제 아래 경골 이 사이가 이제 무릎 관절이 되는데요. 보면은 이 연골이라는 부분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약 두께는 3mm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관절의 기능에 있어서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상하면 재생이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마치 사기 그릇을 오래 사용하면서 기스가 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돌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관절염 단계를 보시게 되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4단계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겠고요. 1단계는 관절 간격이 조금 좁아지는 게 의심되는 정도. 2단계는 관절에 주름살이라 할 수 있는 골극이라는 게 좀 생기게 되고 조금씩 관절이 이제 좁아지게 되고요. 3단계 거쳐 4단계가 되면 뼈랑 뼈가 거의 붙을 정도로 현저하게 좁아진 관절 간격을 보이면서 뼈의 형태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만일 이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무릎이 쑤신다, 관절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관절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과 종류가 좀 다양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직접 겪어보지 않으셨다면 그 통증이나 증상에 대해서 감이 오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제 관절염 환자분들의 사진과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퀴즈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네. 2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40대,
하나는 70대 여성분의 사진입니다.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요. 어느 쪽이 더 나이가 많은 쪽인지 맞춰보시겠어요? 저 오른쪽 아니겠어요? 이건 딱 봐도 2번. 2번이 네. 70대 정도 나이가 연세 있는 분 아니에요? 연골은 다르면, 그러니까 오래되면 단다고 하죠. 근데 저 맞아. 왼쪽은 깨끗한데. 근데 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반대로 아니게 답일 수도 맞아요. 있어서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1번이 좀 일 번. 나이가 많은 분 아닐까. 네. 관리 잘한 아, 어르신. 예리하네. 정답은 뭐예요? 차 박사님이 맞추셨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래요? 네, 1번이 70대, 2번이 40대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되거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연골이 빨리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2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젊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체격도 좀 크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절에 부하가 막 많이 가면서 연골이 좀 빨리 망가졌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젊다고 방심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니 손상된 연골 사진을 보니까 내 연골은 어떤 모습일까 또 궁금해지는데 네. 케이스별로 한번 관절염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 케이스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환자분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보면 이 연골 구조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C자형으로, 네, C자형으로 도톰한 연골입니다. 네. 그 연골이고요. 그 반달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가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진 준비된 거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환자분의 사진이 예. 있는데 57세 남자 환자분의 MRI 사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걸리는 느낌이 오셔서 이제 병원에 오셨고요. 무릎이 펴지지도 구부러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아이고. 오셨습니다. 네, 엑스레이 봐선 특별한 문제가 없는 2기 정도여서 MRI 검사해봤더니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연골 조직 파열이 확인이 됐고요. 제 이제 실제 수술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면 찢어진 연골 조각이 저렇게 무릎 사이에 끼면서 저게 이제 끼면은 무릎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수술로 저걸 정리를 다듬어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간단하다고 했는데 보는 제 입장에서는 내 무릎은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환자분의 케이스는 어떤 게 있어요? 네, 다음 환자분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다리 변형이 있어서 무릎에 통증이 있었던 환자분 오다리 케이스를 어떡해. 준비했습니다. 네. 운동을 즐겨 하시는 67세 남자분이신데요. 이분 군대에서 차렷 자세할 때 무릎 안 붙는다고 젊었을 때부터 되게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MRI를 보면은 화면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바깥쪽 연골인데요. 연골은 바깥쪽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안쪽에 골 연골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관절 내시경에서도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이게 이제 이분이 섰을 때 다리 모습인데요. 저 빨간 선이 우리가 걸을 때 체중이 부하되는 선입니다. 고관절의 중심부터 발목의 중심까지 저렇게 선을 그으면 저 무릎에 통과하는 부분이 우리가 걸을 때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부분인데요. 교정 전에는 보시면 무릎 안쪽으로 실리다 보니까 안쪽 통증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리를 좀 반듯하게 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바깥쪽으로 걷게끔 해드렸고 이미 상한 관절 연골은 줄기세포 시술을 함으로써 연골을 재생시켜 드렸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요 이렇게 차렷 자세에서 다리가 딱 붙지 않으면 네. 잘 때 이걸 도복근으로 묶어놨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걸 교정하고 막 이랬는데 교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가물가물하지만 어쨌든 네. 오다리면 관절염이 더 그 심해진다 이러더니 그게 맞는 얘기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얘기해 주시죠. 네, 마지막 환자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분입니다. 심하신데? 젊으세요. 63세 여성분이신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인공관절을 시행했던 환자분이십니다. 보통 인공관절 수술은 65세 이상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분 젊어서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병원 가면 겁나고 그래서 이제 관리를 전혀 안 하시다 보니까 병원에 왔을 때 도저히 못 참고 왔을 때 이미 무릎 관절 다 망가지고 뼈도 변형이 오고 연골은 도저히 이제 회복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에 이제 경과가 좋다 보니까 통증도 사라지고 다리도 이제 반듯해지니까
원래 이제 무릎 수술했는데 허리까지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키도 커지고 다리가 길어져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그런 이제 케이스였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 좀 먹으면은 관절 좀 안 좋고 무릎 안 좋으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참잖아요. 참다 가시면 저렇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는 경우가 많네요. 근데 저 상태까지 가려니 얼마나 그걸 그러니까. 아파도 그냥 아유 좀 참지 내일은 괜찮을 거야. 진통제 먹고 참으시고 그러죠.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리만큼이나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요리를 아무래도 서서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무릎 아프면 무릎 보호대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해요. 맞아. 보호대를 통증이 있을 때 단기간 사용하시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없는데도 계속 하시는 것은 제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통증이 없는데 보호대를 이제 계속 착용하시다 보면 오히려 이제 근육이 생성되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대 착용 없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어르신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게 남녀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물론 그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연골 두께도 더 두껍고요.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것도 남자분들이 더 많겠죠.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관절염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특히 이제 폐경 후에 여성분들이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연골 성분도 좀 변화를 하게 되고요. 관절도 약해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집안일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쪼그려 앉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관절염이 조금 더 많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그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무릎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네. 가끔 좀 쑤셨다. 저는 이렇게 탁 틀면 뚝 소리 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내 무릎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가 진단부터 한번 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중년들 다 모여주셔야지. 자가 진단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오시고. 안쪽으로 갈까요? 네. 자, 간단한 이제 무릎 네. 자가 진단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이렇게 벌려주세요. 네. 벌려주시고, 자, 팔짱을 끼겠습니다. 자, 다리는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자세에서 스쿼트 자세 아시죠? 네. 스쿼트 네. 자세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일어서십시오. 자, 일어서실 때 네. 통증을 느끼셨다. 혹은 아파서 내가 허벅지에 손이 내려갔다. 이러신 분들은 관절염이 의심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통증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이렇게 일어서는데 오른쪽 무릎에 뚝 소리. 예. 그다음에 왼쪽 요 안쪽에 안쪽. 약간 당기는 느낌. 아, 예. 그래요? 이게 부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릎 안쪽은 먼저 어떤 무릎 거예요? 안쪽은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그 안쪽에 이제 통증을 가장 많이들 호소를 하십니다. 특히 이제 중장년층 이상부터 무릎 안쪽에 통증이 호소하시고 이제 만성화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구조적으로 다리 모양 자체가 많이 걸으시다 보면 걸을 때 이제 무릎 안쪽으로 부하가 더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안쪽에 연골에 염증이나 마모가 좀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양반다리 하시거나 그러면서 이제 무릎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하니까 네. 안쪽은 전혀 상관없는데 요 바깥쪽 바깥쪽. 여기가 좀 뻐근해요. 예. 무릎 바깥쪽은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에 무릎 앞쪽에 이제 대퇴사두근 중에 바깥쪽에 있는 외측 광근이나 바깥쪽에 장경대, 인대가 그 과하게 긴장이 걸리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깥쪽 관절염은 좀 흔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X자 다리 환자분들이 좀 적어서 그렇고요. 특히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분들은 또 바깥쪽에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심하셔야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무릎 앞쪽 좀 체중이 쏠려서 그런지 앞쪽이 좀 아팠거든요. 네. 무릎 앞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무릎
앞에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그 슬개골 주변에 슬개건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 슬개골 주변에 근육 통증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무릎 앞쪽에 이제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에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두 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 우리 무릎 보면은 뒤에 있잖아요 여기 오금이라고 네. 하잖아요. 저는 네. 여기가 아픈 네. 때도 있고. 뭐 다 환자야. 근데 또 특이한 내 부위가 다 달라. 네. 그 오금 부위, 네. 무릎 뒤쪽 그 부위 통증 호소하시는 중년 여성분들이 많아요. 꽤 많으십니다. 꽤 많으시고 특히 이제 뭐 쪼그려 앉기를 하신다든지 무거운 짐을 좀 장시간 들고 있다든지 네. 이렇게 같은 자세로 가만히 오래 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관절 뒤쪽에 연골에 이제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 네. 이제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도 차고 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대처법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오금 쪽으로 갈까? 그러니까 오금. 이게 우리가 오금이 저린다는 게 그치,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오금부터 한번 해결해 보죠. 네. 그러면 오금 쪽 통증 자가 진단법과 통증 완화하는 관리법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네. 좋겠는데요. 요거 침대 들어와야죠. 네, 예. 오금이 안 좋으신 우리 이보은 쌤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저 이따 저 요리도 해주셔야 아유,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들어가 앉겠습니다. 그냥. 일단 오금이 중요합니다. 네. 자, 오금. 중년 여성분들이 이 오금 쪽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네. 그 뒤쪽에 슬와근이라는 이제 근육 때문에 이제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슬와근. 오늘은 이제 슬와근과 네. 그쪽 이제 통증을 느끼시면은 제가 이제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다리를 한번 쭉 펴보세요. 쭉. 예, 쭉 펴보세요라고 이제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오늘은 그 검사를 위해서 제가 이제 날달걀을 네.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날달걀을 예,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비닐 안에 넣었습니다. 깨트려 이거를 지금. 다리로 다리의 허벅지 힘으로 터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금 밑에. 부위에 직접 하시면 좀 아프시고요. 네. 다리를 살짝 들고 오금 부위보다 약간 위쪽. 아, 약간 위쪽이요? 예, 약간 위쪽에서 여기 위쪽이요. 네, 여기요. 예. 저게 펴지면 깨지겠지.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트려요? 깨트려 보시겠어요? 어머, 안 깨져. 어머, 안 깨져. 깨져, 아, 이거 침대라 그런가? 이게 너무 좀 푹신해서. 푹신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집에서 좀 딱딱한 데서 해보시면 깨지실 수도 아, 이거 있습니다. 푹신해서 그런. 네. 그래서 푹신해서 그러는 모양인데요. 아니면 약간의 관절염이 좀 의심될 수 있는 아니에요, 초기 선생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힘이 좋습니다, 제가. 네. 아우, 그래서 특히 만약에 집에서 검사해 네. 보셨는데 네. 다리가 이렇게 다 안 닿고 계란이 이렇게 통과한다거나 손이 이렇게 쓱 편하게 들어갈 정도가 된다. 네. 그러면 관절염 의심해보고 가까운 병원에서 꼭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제 수락은 어떤 식으로 단련시키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운동 방법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네. 제가 오금 공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오금 공. 예, 공 운동. 오금에 이제 공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네, 네, 네. 자, 무릎을 이렇게 가볍게 구부려 주시고 네. 네. 오금 부위에 제가 이 공을 넣습니다. 네. 가지고 무릎을 두 손으로 가볍게 잡아주시고 네. 허벅지 쪽으로 다리를 좀 당겨주세요. 당겨요. 네, 아플 아래쪽에 것 좀 같은데? 당겨주시고 뒤꿈치를 이렇게 발에 댄 상태에서 발을 좌우로 천천히, 천천히, 네 이렇게 틀어주면 정강이가 안쪽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공이 좀 눌리는데요. 종아리 그래서 쪽을. 1분 정도 시행하시면 아, 좋고요. 그래요? 좀 무리를 하셨다거나 특히 요즘 김장철이니까 김장하면서 쪼그려 앉아서 오래 일하셨다거나 할 때 이런 거 해주시면 근육이 잘 풀릴 겁니다. 아니, 이거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니 저는 시원해요? 이 오금공 운동은 저 생전 처음 해봤거든요. 굉장히 오금이 좋은데요. 시원해요. 예. 오금이 저리는 게 아니고 네, 오금이 시원해요. 시원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슬라근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를 쭉 펴는데 네.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 치료가 됩니까? 어때요? 괜찮은 시원하셨습니까? 시원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보은이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 보은이 걸을 수는 있는 건가요? 잘 배워왔습니다. 백세까지. 알겠습니다. 보은아 걱정하지 마. 걷는다. 아니, 우리 나이 때는 네. 이렇게
사방이 아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평소에도 지금 알려드린 운동법으로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 교수님 오늘은 관절 종합병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제 한방도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양한방 관절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반평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항반평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모코치님께서 또 네. 나 이제 기대돼요. 오나라 아니 이제 허준 선생님. 허준 선생님. 아니 우리 백성 중에 이보은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친절한 모코치님. 한방 진료실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세요. 네. 얼마 전에 유생으로 시험 보러 갔다 급제했습니다. 급제해서 잘 어울려. 우리 궁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무사원입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관절염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관절염을 키우는 주범이 따로 있더라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파스. 파스가 관절염을 키운다?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준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심지어 저는 사실 환자를 보면서 파스 공장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요? 아니 맨날 다 도배를 하고 오시니까요. 네. 근데 내가 파스를 우리 관절염의 주범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네. 사실 여기 진통 성분이 있어요. 네. 붙이면은 안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나은 줄 아는데 이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통증만 완화시킨 건데 그 상태에서 사실 또 쉬어주면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어떻죠? 붙이고 괜찮으니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을 더 키워서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법도 중요한데 사실 파스에 보면 이게 뜨뜻한 성분이 있는 게 있고 붙였을 때 좀 시원한 성분이 있는 게 있어요. 네. 급성기일 때, 그러니까 내가 갓 삐었다, 아니면 막 열이 나고 부어오른다 그러면 좀 찬 성분의 파스를 붙여주시는 게 좋고 이제 만성화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따뜻한 걸 붙여주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 핫한 것들 있죠. 동전 파스라고. 알죠. 네. 네.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게 한 번 붙이면 우리 어머님들이 떼질 않아요. 아니 여기 붙인 자리에 한 3박 4일 있어요. 맞아. 맞아요. 아깝잖아. 네. 그 아까워 하시는데 사실 이거 유효 성분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붙여서 몇 시간이면 이미 다 흡수되고 없어졌습니다. 계속 붙이고 있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절대로 오래 붙이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피부염 생기고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거 다음으로. 어디다 붙이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이제 혈자리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무릎에 보면 네. 무릎에 눈이 있어요. 스란이라고. 아까 무릎뼈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릎뼈 바로 밑으로 온폭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알죠. 네. 네, 딱 눌렀을 때 아프면서 시원한 그 자리가 있어요. 네. 내스란, 외스란이라고 그래서 안쪽 바깥쪽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파스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통증이 있거나 좀 무릎이 불편하다, 소리가 난다. 일단은 그 자리에다 붙여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현대물물이죠. 저희 집에 있어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라도 또 환자분들 오는 숫자가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거 이렇게 좀 어디 안 좋으면 저거 시원해요. 해보면. 시원한데. 시원해 저거. 시원해요. 네. 죄송한데 진짜 저만 시원하게 해서 죄송한데 네.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데요. 이게 사용법 중에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얘는 이렇게 근육들 있잖아요. 살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살 많은 곳에 근육 뭉친 거 풀어주는 거지 관절면에 이렇게 뼈 닿는 곳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아픈 곳들이 항상 이런 곳들이잖아요. 맞아요. 관절면에다가 그것도 강도 세면 셀수록 좋은 줄 알고 점점 세져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하고 더 아파서 오히려 안 와도 될 분들이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거 집에서 할 때 되면 언제나 풀파워. 맞아요. 제일 세게 하면 시원해 맞아요.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는군요. 네. 아니 근데 그 옆에 보이는 건 그거 가정용 부항기 아니에요? 부항도 있어요. 요새는 가정용으로 저 부항기 나와서 가끔가다 이제 저도 가끔가다 쓰긴 하는데 이게 사용법은 간단하던데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정용 부항 이런 거 집에서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 네. 이게 문제가 얘는 내가 집에서 쓰면 대부분 세척도 잘 안 해요. 한다고 해도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기스가 나요. 그리고 나면 그 안에 당연히 안 좋은 오염 물질들이 끼겠죠. 이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의료기관에 오면 어떤 걸 쓰냐? 의료기관에서는 이렇게 일회용으로 된 것들. 저희는 일회용 부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당연히 시술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제발 집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또 집에서 할 때 부항하면 피내는 경우가 있어요. 습부항이라고 그래서. 네. 집에서는 제발 좀 피해 주시고 그렇게 습부항을 하고 싶다? 그럼 의료기관 나와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실 때는 위생에 각별하게 신경 좀 그럼요. 쓰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침 맞을 때 이렇게 하는 그 램프 같은 램프? 건데. 맞습니다. 네, 저기에서 램프예요. 네. 이것도 이제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통초에다가 환부에다가 이렇게 비춰주면 혈류 흐름이 좋아지고 통증을 네. 감소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에 많이 치료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문제가 뜨뜻한 게 좋으니까 일단 엄청 뜨겁게 세게 저것도 풀파워. 맞아. 풀파워로 또 장시간 그러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도 켜놓고 잠드는 건 위험한 거예요. 네. 그렇게 오래 할 생각하지 마시고 타이머를 이용해서 최소한 5분에서 10분 내외로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 주의사항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방진료실 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우리 또 겨울이 되면 손난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우리 저는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손난로도 되고 아픈 데 있으면 찜질팩도 대주고 또 향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일석삼조 수제 우리 뭐 핫팩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재료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쑥하고 박하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쑥하고 박하. 이 두 개를 1대1 비율로 면포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면포에 넣고 이거 필요할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는데 주의해야 될 건 잎이잖아요. 2분 이상 돌리게 되면 불납니다. 짧게 돌려주시고 길게 돌리고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 물을 약간 뿌려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향 난다. 향 지금 나. 있거든요. 근데 이 네. 향이 이 박하향, 박하향. 화한 향이 한번 확 올라오면서 이 냄새 맡으니 갑자기 사우나 가고 싶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이게 향도 있어서 그 박하향이 스트레스도 날려주고 네. 그때 이제 좀 통증으로 인해서 생긴 스트레스들을 좀 완화시켜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이거 있을 산에 거예요. 가고 이거, 이럴 때, 등산 갈때 하나 챙기세요. 기상용으로 하나 챙겨야 되겠네. 네. 따뜻하게 하나. 그죠? 우리 이재용 MC님 같은 경우엔 벌써 100개의 산을 매주 갔다 오셨잖아요. 네. 무릎이 성할 리가 없습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부항 한번 시원하게 그래요? 해드릴게요. 잘 됐다. 생방송 중에 부항을 떠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왼쪽 야. 무릎이 늘 좀 걱정이었는데요. 아니 아까 우리 박정관 네. 원장님께서 하실 때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뭐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네. 아유 왼쪽 무릎이 늘이래요. 벌써 봐보세요. 이 무릎에 상처 보십시오. 이게 성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리고 아픈 곳들이 대부분 이 안쪽이 많아요. 네. 여기에 보면 부항하실 때도 네. 이렇게 저는 요쪽부터 이렇게 쭉 그렇더라고요. 네네 요 자리인데 특히나 우리 내측 인대 쪽에 요렇게 어이, 어머, 이렇게 바로 하는 거. 뿔룩 올라. 네 이런 식으로 오. 붙여가지고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뭔가 사실 개운한데? 내측, 외측 그리고 위에 대퇴 사두근까지 같이 풀어주신다고 그러면 가장 완벽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음릉천, 양릉천, 복토 그리고 요 내외측 인대까지도 이 부항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면 좀 평소에 안 좋았던 것들이 많이 네. 완화가 될 수가 있겠고요. 혹시 집에서 이렇게 붙이고 하신다고 그러면 붙인 상태에서 관절 운동을 해주시면 더욱더 이렇게 그래요? 도움이 되는 원활하게 거죠.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좀 어떠세요? 개운해요. 잠깐 근데 뭐야? 했는데도.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집에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박정관 박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운한데? 좋네요. 갑자기 막 걷고 싶고 뛰고 싶고 그랬죠. 나는 그래도 오늘 나오라고 그래서 여기 맷빵 놔주는 줄 알았는데. 자, 이번에는 이보은 선생님. 네. 장수밥상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무릎 관절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맛도 있으면서도 무릎 건강까지 책임져주는 아주 비장의 식재료를 갖고 왔습니다. 네. 비장의 식재료라고 네.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요? 바로 가을 채소의 왕이죠. 아욱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보리밥이 또 아주 맛있어요. 네. 보리밥에다가 된장까지 넣고 영양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욱은 아침 해장국으로도 좋은데 이걸로 아욱 죽을 만들어 주시면 네. 오. 기대됩니다. 자, 장수밥상 시작합니다.
아욱국은 우리가 자주 먹게 네. 되는데 아침에 해장국으로 아욱죽은 좀 생소하단 그러니까. 말이죠. 네. 아욱을 어떻게 죽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요새요, 그 가을 아욱국은 살인문 닫고도 먹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귀하게 영양이 가득이라 남 주기 싫고 우리끼리만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욱죽 가지고 정말 맛있게 이 정말 무릎 관절을 낫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무릎 관절에 좋은 아욱뿐만 아니라 이 칼슘이 많아서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보리밥까지 같이 쓰니까 아무래도 무릎 관절에는 딱 요거 하시게 되면 굉장히 영양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우선 아욱 손질부터 해야 네, 되죠. 제가 이렇게 아욱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아욱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굵은 섬유줄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다 떼어내셔야지만 요 아욱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는데 이 다 떼어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머님들이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건데 우리 예인 씨 아욱 요거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네. 아욱국 누가 끓여준 거 먹어만 봤지.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저 처음이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볼을 하나 준비를 하셔서요. 네. 이렇게 아욱을 그냥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달걀을 못 깨트렸는데 힘은 좋아서 팔힘은 또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기를 약간 좀 주세요. 이렇게 살짝 물기를 살짝 주고 난 다음에 굵은 소금을 하나 준비하세요. 네. 굵은 소금을 이렇게 뿌려줘요. 네.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이 아욱 사 갖고 오시면 다 요거 하실 거예요. 바락바락 주물러서 이 아욱이 이렇게 연녹색의 물이 많이 스며들어 있으면 네. 풋내가 나고 약간 떫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풋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락바락 다 주물러서 연녹색의 물을 조금 빼주세요. 그래야 이게 맛있어요. 뭔가 그 풀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좀 네. 잡아줄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락바락 다 여러 번 씻어주세요. 뭔가 소금물에 씻을 것 같다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굵은 소금에 바락바락.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네. 여기 지금 찬물이 있잖아요. 찬물에다가 이렇게 요거보다 흐르는 물로 하시면 네. 더 많이 바락바락 주물르셔도 괜찮아요. 흐르는 물에 네. 바락. 아욱도 한번 저기 섬유질이 푸른 물 많아요. 나오죠. 그렇죠. 네. 푸른 물 나오죠. 이 푸른 물이 없어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어. 아니요. 요거는 이제 제가 네. 해놨고요. 요거 알려드리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다 됐으면 아욱을 좀 바락바락 주물러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요거를 적당하게 이제 썰으세요. 진짜 찬바람 불고 이러면은 뭐 아욱국, 아욱죽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욱국 그냥 푹푹 끓여가지고 저거 한 그릇 먹으면 아침에 아주 좋아요. 시원하죠. 네. 근데 요 아욱군요, 제가 죽으로 끓여 드시면 훨씬 더 영양도 더 많은데 어떻게 죽을 끓이냐 하면 지금 네. 제가 여기 보리밥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 보리밥하고 요게 지금 아욱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보리새우예요. 보리새우. 네. 보리새우는 아욱국의 필수처럼 많이 따라가죠. 감칠맛 네. 나죠. 그리고 요거 된장까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인 씨는 네. 퀴즈예요. 죽을 끓일 건데 죽을 어떻게 끓이면 조금 빨리 끓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쟤도 눈치가 빠르잖아요. 네. 지금 저기 대각선 부분에 믹서 네. 보이시죠? 뭔가 저게 그냥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가지고 믹서에 가서 좀 갈을 거예요. 맞췄어. 맞췄어요. 눈치로. 저거 더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요? 전화하면 돼. 사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보은 선생님 비법이 전화해서 배달 오는 시간보다 더 빠를 것 같은데. 재료만 있다면 더 빠르죠. 맞아요. 네. 일단 믹서기에다가 보리새우를 이렇게 볶는데요. 우리가 보리새우 보통 이제 냉동실 안에 있잖아요. 네. 요거 마른 팬에다가 한 1분 정도 볶은 다음에 비린 맛을 날리고 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여기에다 저는 된장을 같이 넣어요. 오, 된장도 같이 갈아요. 네네.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끓일 때 빨리 끓이려면 일단 한 반 정도는 갈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씹히는 맛이 있는 보리밥은 반만 남기고 반만 이렇게 갈을 거예요. 또 다 갈면 또 씹는 맛이 또 사라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반만 하셔야 돼요. 보리밥이죠, 그럼. 네, 요거 제가 만든 보리밥이에요. 네. 그래서 쌀뜨물을 부으세요. 일단 아욱죽은 쌀뜨물에다가 해야 요게 맛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곱게 갈아요. 야. 이거는 진짜 곱게 갈아야 되는 거죠. 완전 꿀팁이네요. 아주 곱게 갈아야죠. 아주 곱게. 저거 왠지 모사원 선생님은 저렇게 갈아서 마시실 것 같아요. 저거. 자, 이렇게 갈았어요. 네. 자, 이렇게 가른 걸 일단 준비를 해요. 네. 그러면 가른 걸 어떻게 준비하냐? 여기에다 일단 불을 켜요. 냄비에다가. 일단 깊은 냄비 하나 준비하시고. 네, 깊은 냄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가른 거를 집어넣어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재료 넣고 갈아서 그냥 냄비에 부으면 되니까. 자, 네. 아, 된장 넣어서 이렇게 네, 색이 된장국처럼 걸쭉하잖아요. 네, 올라오는구나.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여기 남겨놨었잖아요. 보리밥. 보리밥하고 그다음에 예인 씨 저것 좀 주실래요? 네. 아홉. 손질 다 한 아홉을 거. 여기다 놓고요. 그다음에 제가 할 게 있어요. 뭘 할 거냐 하면 네. 여기 간장이랑 그쵸? 아까 보리새우 넣었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비린맛 있을 수 없으니까 맛술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국간장 이렇게 넣고요. 요거를 볶아요. 볶아요? 네, 볶아요. 어. 근데 뭘로 볶느냐? 아까 여기 보리밥 아까 네. 제가 다 넣었잖아요. 네, 보리밥까지 같이 볶아요. 아. 가른 거에다가. 오.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이게 익혀지거든요. 자, 볶아주세요. 네. 이렇게 볶아야 된장에 날래가 안 나요. 우리 보통 된장을 그냥 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뭐랄까 깊은 맛은 있으되 날래가 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죽이니까. 그래서 이 아욱하고 같이 궁합이 잘 맞으라고 이렇게 한번 볶아줘요. 네. 볶아주고 난 다음에는 아까 나머지 만들어놨던 쌀뜨물 있었죠? 요거 그냥 다 넣으세요. 자, 네. 쌀뜨물 넣으세요. 쌀뜨물은 진짜 여기저기 잘 쓰여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끓일 때는요, 이 국물 잡아놓은 거를 처음부터 다 넣고 끓이셔야 돼요. 중간중간 넣으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센 불에서 10분 끓이다가 30분 정도 약한 불로 끓여주시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할 게 있어요. 그동안에 또 다른 요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제가 지금 아까 바락바락 해놨던 거 있었잖아요. 네. 아우. 네. 요거를 쌀뜨물에다가 살짝 한번 데쳐내세요. 쌀뜨물에다가 이렇게 살짝 한번 데쳐내면 요걸로 뭘 하느냐 하면 제가 바로 아웅 나물을 만들려고 그래요. 데쳐내는 거는 그냥 생수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쌀뜨물하고 뭐가 좋은 쌀뜨물에 거예요? 하면은 요 아욱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도 그 입에 착 감기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해서 요거 찬물에다가 헹궈서 나중에 준비를 하시고요. 네. 제가 지금 생방송이라 요거는 그냥 놔두고 요거 미리 데쳐놓은 거를 준비를 했어요. 네. 자, 그랬으면 자, 우리 예인 씨는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요거 도와드릴게요. 들고요. 저 죽을 제가 끓이고 있잖아요. 아, 한 번만 그치, 저어주고 그치. 오세요. 요 정도까지는 제가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저어야 돼요, 저거. 잘 저어갖고 오세요. 아욱은 저거 섬유질 이렇게 하나씩 진짜 가득는 게 그것도 맛있겠다.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욱에다가요, 이렇게 할 게 있어요. 다진 마늘 넣고요. 그 다음에 아욱이 굉장히 초록색이잖아요. 조금 색깔을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간색도 홍고추도 좀 다져 넣고요. 사네, 색이. 다진 마늘 넣고요. 네. 요 아욱나물은 된장으로 무치지 않고 고추장으로 무치지 않고 뭘로 무치느냐 바로 국간장으로 무쳐요. 그래야 감칠맛이 생겨요. 그리고 요거 넣습니다. 들기름 또는 집에 있는 참기름 넣으셔도 괜찮아요. 들기름 좋아. 네. 그리고 깨가루 넣고요. 통깨도 약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줘요. 저는 좀 왠지 맛있겠다. 저렇게 끝날 것 같은데, 요리가. 요 끝이에요. 진짜 없어. 저렇게 무쳐 먹어도 되겠네. 요거 아욱 무쳐 먹는 거 못 보셨죠? 네. 요거 아욱 무쳐 먹으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어제 미리 요거 만들어 보느라고 네. 아욱나물 가지고요. 뜨거운 밥에 쓱쓱 넣고 그래요? 고추장 넣고 비벼 먹었어요. 야, 저거 침 나옵니다. 시금치 나물하고 네. 맛이. 아니 우리는 아욱은 기다렸다. 그냥 무조건 팍팍 끓이는 그렇죠. 아욱 그렇죠. 국 생각했지 아욱 죽이라든지 아욱 무침은 생각을 못했어요. 쌤, 죽이 비상입니다. 왜요? 불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요, 계속 그렇게 하고 괜찮아요?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워낙 초보들은 저렇게 끓으면 겁나해요. 불안해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담아 놓으면 요거 정말 한 끼로 아주 진짜 좋죠. 맛있겠다.
맛있겠죠? 예. 그랬으면 이제 죽이 거의 다 저쪽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럼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요거 들기름. 여기도 들기름. 죽에도 마지막에. 저건 네. 죽인데 참기름이 아니고 들기름을 예, 넣네. 들기름 넣어요. 그래야지만 요 아욱과 함께 보리새우와 된장의 맛이 딱 삼궁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들기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요거는 비장입니다. 비장이 요거 김가루. 곱창김을 부셔서 곱창김 구운 다음에 부셔서 요렇게 같이 해서 먹잖아요. 끝났네, 그거 굉장히 끝났어. 맛있어요. 야, 저거 아침 메뉴로 그만인데요. 네. 아니 저거 최고죠? 그냥 식당 가서 이렇게 뭐 탕 같은 거 끓이고 네. 마시면 볶을 때 저 김가루 딱 들어가면 그냥 끝판왕 되잖아요, 저거. 너무 맛있겠어요. 와. 오늘 저 장 교수님 여기 오느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한 그릇 드셔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날씨 쌀쌀해진다고 그러는데 정말 땡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내면 요거 끝이에요. 요거 맛있겠죠? 제가 냄새 맛을 이쪽까지 한번 이제 보고 퍼지네요. 싶은데. 아 그래요? 우리 예인 씨만 네, 그러면 맛 저만 한번 한번 볼까요? 살짝 맛볼게요. 야, 우리 제작진 야속하네. 저기 그러니까. 예인 씨만 죽맛 보세요. 그러니까 아우. 아, 잔인한 사람들 정말. 근데 이게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지금 입천장 다 데일 것 같은데. 야, 뜨거워요. 어때요? 와, 맛있어요. 맛이 너무 구수해요. 아, 예인 씨 입안에- 요거 네. 요거 와, 이 된장이랑 아욱이 아욱나물. 근데 네. 되게 뭐랄까요? 부드러운데 그 와중에 단내가 좀 그쵸, 있어요. 단맛죠. 어. 그 단맛이 바로 그 아욱에서 제가 그 녹색 물을 다 뺐잖아요. 네네네. 바로 그 맛이에요. 아니 나물은 예. 입안을 너무 한번 싹 또 한번 감칠맛 나면서 그쵸. 감아주네. 아. 지금 이 부드러워. 늦가을에 딱인 메뉴예요. 와. 저는 그냥 계속 먹으면 안 될까요? 방송 안 하고. 예인인 좋겠다. 자, 우리 레시피 가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무릎 관절염이 걱정되신다면 관절염 예방에 도움 줄 장수밥상으로 이 관절 건강식을 차려보면 어떨까요? 보리된장 아욱죽과 아욱 무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섬유질을 벗겨낸 아욱은 굵은 소금을 뿌려 주물러 씻어준 다음 체에 받쳐 물기를 빼둡니다. 보리새우는 마른 팬에 한번 볶은 뒤 믹서에 넣고 보리밥, 된장, 쌀뜨물과 함께 갈아주고 다시 팬으로 옮겨 아욱, 맛술, 국간장을 넣고 볶아줍니다. 다 볶아졌으면 쌀뜨물을 부어 센 불에서 10분, 약불에서 30분간 끓여줍니다. 죽이 다 끓었으면 들기름을 둘러 섞어주고 갓 구운 곱창김을 부숴 고명으로 올린 뒤 완성해줍니다. 아욱 무침도 만들어 볼까요? 아욱은 끓인 쌀뜨물에 1분간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줍니다. 볼에 아욱과 파, 마늘, 곱게 다진 붉은 고추, 국간장, 참기름, 깻가루와 통깨를 넣어 조물조물 묻혀준 다음 소금 간을 하면 끝입니다. 추울수록 심해지는 무릎 관절염.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관절 건강 책임질 장수밥상으로 무릎 건강도 지키고 활기찬 생활까지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욱죽과 아욱 무침 정말 만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네. 우리는 허기져서 얘기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인 씨, 먹은 예인 씨가 얘기하세요. 아유. 아, 진짜 아침에 먹기도 최고고. 그쵸. 저거 보리 갈았는데 안 간 부분 있잖아요. 그게 막 입에서 막 터지고. 나만 먹어서 어떻게 너무 맛있는데. 네. 아,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계절에 아주 잘 어울리는 아욱죽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아. 네. 자, 이번에 최현아 박사님. 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것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신 분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우리 몸의 중심인 무릎 관절. 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과 하중을 흡수해주고 분산해주는 것이 바로 연골이란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연골이 닳으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심한 통증과 염증이 일어나게 된다는데요. 이는 곧 관절염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두 주목해주세요. 자신만의 관리법으로 무릎 관절 건강을 되찾은 오늘의 주인공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모델 연습생 임영인입니다. 그 비결 궁금하네요. 임영인 주모. 모델 하신다고 했는데 그 굽이 그렇게 높은 신발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7년 전에
퇴행성 관절 시술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좀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을 그래서 이 정도로 신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며 이제는 시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데요. 관절 건강을 사수한 주부의 관리 비결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죠. 관찰 스타트. 주부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뭐요? 실내 자전거? 전 일어나면 잠자리에서도 한 20분 하고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아침에 꼭 운동을 하는 거예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꾸준한 운동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야, 진짜 열심히네요. 그런데 어째 앉아있는 자세가 불편해 보입니다. 근데 안장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안장이 조금 낮으면 다리가 이렇게 접혀요. 접혀서 무릎에 무리가 가니까 내 키에 부담 조금 높이 해서 접히지 않게. 무릎이 제일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도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안장을 높여 타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천천히 운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막내 임신해가지고 87kg가 나갔어요. 그때 당시. 87kg. 예, 87kg. 그래서 그냥 간호원들이 쌍둥이가 들어있냐고 그랬는데 아기를 낳는데도 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80kg가 넘었어요. 아기 낳는데도. 출산 후에도 살은 빠지지 않았고 그렇게 20kg 이상 늘어난 몸무게는 무릎에 심한 부담을 줬는데요.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은 다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 똑바로 섰는데 왼쪽으로 돌아가는 느낌? 조금 이렇게 주저앉으려는 느낌?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뭔지를 몰랐죠,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여겼던 주부. 그런데 2014년도에 등산 올라가는데 삑 하더니 그냥 이 무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저앉았는데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이 병원에 가니까 연골이 다 이렇게 파괴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다 그 제거하는 시술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주부. 이게 그때 아프셨을 때? 예, 그때 시술할 때. 시술을 했지만 한 번 잃은 건강을 되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고통스러운 나날은 계속 이어졌다는데요. 무릎에서 물이 차서 주사바늘로 이만큼씩 빼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막 주사로다가 그 노란 물을 거의 빼내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신도 모르는 새 무릎 건강을 잃고만 주부. 그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그녀는 왜 몰랐던 걸까요? 관절 안에서 연골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가는 혈관 조직이 적고 치유가 잘 되지 않는 조직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연골 자체에 통증 신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연골 손상이 꽤 진행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의 무릎의 이 안쪽 부분을 보면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끼리 맞닿아 있는 걸 넘어서서 거의 겹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다리 자체가 오자다리로 변형이 되게 되고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힘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퇴행성 관절염까지 앓게 된 주부는 증상 완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요거트고 이건 견과류, 가진 견과류예요. 이게 굉장히 관절에 좋대요. 이건 학기 식사 대용이 돼요. 가볍게 한 끼를 먹더라도 관절에 좋은 건강식으로 챙겨 먹는 주부. 너무 조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영양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견과류 속에 굉장히 포만감 있고 맛있고 살도 안 찌고 관절에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는 염증을 억제,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임영희 주부 어디 간 거죠? 바로 그 순간 서프라이즈! 사라진 줄 알고 놀랐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네요. 춥지 네. 않으세요? 아, 안 춥고요. 지금 저기 가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씻으려나 보다 했는데 이미 물을 가득 받아놨네요.
하루의 피로를 푸는 반신욕 타임인가 본데요. 뜨끈뜨끈하니 몸 푸는데 또 반신욕만 한 게 없죠. 그런데 발차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관절염에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 따뜻한 물에 물장구를 하루에 300번을 쳐주면 관절염이 난다고 했어요, 의사가. 이게 관절염 있는 사람이 수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영하듯이 이 다리를 흔들어주는 거예요. 관절염에 좋은 반신욕을 하며 동시에 수중 운동까지 이야말로 일거양득. 주부의 관절 건강관리 비결. 다음은 또 무엇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지금 꺼낸 건 뭡니까? 이거 콘드로이친인데요. 제가 연골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먹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매일 먹고 있어요. 주부가 챙겨 먹는다는 알약의 정체는 바로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콘드로이친. 골관절염에 걸린 쥐에게 6주간 콘드로이친을 투여한 결과 염증 촉진 인자는 억제되고 연골 생성 인자는 유지됐다는데요. 관절의 수명을 결정짓는 연골 건강을 위해 그리고 관절염 관리를 위해 콘드로이친을 챙겨 먹는 주부. 실제로 관절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매일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관절 통증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주부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전문가는 어찌 생각할까요? 그렇죠. 이런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체중을 잘 유지를 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줄어들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 자체 주변 근력이 강화됨으로써 하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만큼 건강해지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제 뭐 걷는 것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다 좋아져서 지금 이제 꿈은 이제 시니어 모델이 돼서 더 건강하게 나를 위해서 좀 더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자신만의 관절 건강관리법으로 일상을 되찾고 나가 꿈도 꾸게 된 주부.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로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이막 보내세요. 네, 화면 보셨는데 관절 건강 지켜주는 비법이 뭘까요? 예, 차윤환 박사님, 콘드로이친.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건강 비법은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아니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요. 네. 제가 그래도 영양제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많이 하는 그렇죠. 편인데 이거 좀 생소해요. 네. 그렇죠.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그리스어로요. 콘드로스에서 유래를 하는데 이 콘드로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연골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콘드로이친은요. 원래 그 관절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과거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부터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서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이제 대중적으로 널리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의약품이었다. 이 말은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콘드로이친은 이미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40년 전부터 관절 건강의 치료에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관절 건강에 항상 콘드로이친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국제골관절염 학회에서도 콘드로이친 복용을 권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콘드로이친은요, 크게 상어와 소연골에서 얻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바로 이 소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입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요, 그 소연골에는요, 콘드로이친이 한 2% 들어있어요. 너무 조금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소에서 연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종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도 별로 나오지가 않는데 일단 소 연골 45kg가 있어야지만 소 연골 콘드로이친 1kg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적은 양만 들어있기 때문에 뭐 소 연골을 먹어서는 충분량 섭취하기가 어려워서 보조제의 섭취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콘드로이친이 주성분이 뭐예요, 그러면? 자, 일단 콘드로이친은요, 연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뼈, 장기, 피부, 뭐 각막 등에 이게 골고루 다 분포돼 있으니까 우리 몸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콘드로이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골은 분자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요. 프로데오글리칸이라는 거하고 히알루론산, 그다음에 콘드로이틴, 이런 거 황산 케라틴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그중에 콘드로이틴은
수분 다음으로 많은 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연골의 그 충격을 완화하고 연골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성분이 바로 이 콘드로이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제가 콘드로이틴 이해하기 쉽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네. 스프링 침대에서 하면 매트리스에서 스프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연골이 바로 우리 무릎에서 이런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콘드로이틴이 뭐라 그럴까요? 뼈대와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중을 건드는 연골에 영양을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우리 관절의 마찰력을 줄여줘서 관절 마모되는 속도도 늦춰주는 데 도움을 된다고 합니다. 이 콘드로이틴이 연골의 주요 성분이라고 하셨는데 연골이라는 건 사실 쓰면 쓸수록 닳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콘드로이틴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짧아지고 끊어지고 크기도 감소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콘드로이틴 이런 변화가 오면서 연골 구조의 변형이 오고 결과적으로 연골의 노화와 관절에 대한 어떤 통증들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콘드로이틴의 양이 40대 이후에 20대의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80대가 되면 20대의 75%가 감소된 25% 정도만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에서 90% 이상 나타나는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바로 이 콘드로이틴의 감소와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콘드로이틴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연골 감소 예방. 그렇죠. 아까도 이제 콘드로이틴의 감소는 연골의 노화와 연관성이 높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실험에서 2년간 콘드로이틴을 꾸준히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관절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 거의 유지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콘드로이틴 섭취 후 6개월, 12개월 간격을 두고 살펴봤더니 콘드로이틴을 섭취한 쪽이 연골 손실률이 감소되고 안 먹은 쪽은 연골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골의 감소를 막아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아까 콘드로이틴이 상어하고 소연골에서 추출이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게 효과가 달라요? 네, 아무래도 소연골 속에 있는 콘드로이틴이 사람의 콘드로이틴과 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 후 흡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요, 상어 연골은 8시간, 소 연골은 2시간 40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어류에 있는 연골보다 소에 있는 연골이 흡수 속도가 4배 정도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콘드로이틴의 효능 이어서 보시면 관절 통증 감소입니다. 연골 감소를 예방한다니까 당연히 통증도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렇죠. 관절염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고 그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없어진 관절을 다시 되살리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염증을 완화하는 것 자체가 통증도 예방할 수 있고 관절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이 되는 겁니다. 네. 아울러 이 콘드로이틴의 경우에서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항염증 효과에 대한 것들이 입증이 됐는데요. 그 골관절염에 걸려있는 실험 쥐에게 6주간 콘드로이틴을 섭취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염증 촉진 인자는 감소됐고요. 연골 생성 인자는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있었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관절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매일 1200mg의 콘드로이틴을 섭취시키고요. 42일부터 관절 통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3개월 후에는 대조군에 비해서 관절 통증이 45%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한 실험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관절 통증을 줄여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효능은 운동 능력 개선. 그렇죠. 우리가 일단 무릎 쪽에 통증이 오면은 걷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운동 능력은 당연히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골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콘드로이틴을 6개월간 섭취를 시키고 봤더니 대조군은 변화가 없었는데 20m를 걷는 시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콘드로이틴을 섭취한 군이 보행 시간이 단축됐고요. 관절 통증이 줄어들면서 운동 능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섭취 시 주의할 사항은 뭔가요?
자, 콘드로이틴의 하루 권장량은요, 1200mg이니까 양을 지키시는 게 필요하고요. 과다 섭취 시는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도 90% 이상의 고순도 콘드로이틴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무릎 건강, 특히나 연골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가을 하늘이 돌아왔어 막 이랬는데 아이고 네. 어디 간 겁니까? 또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자꾸 얘기해요. 어제도 하늘 굉장히 뿌옇던데 오늘도 미세먼지 말썽이라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